자, 백워드의 영속적 이해를 한번 살펴보자면, 백워드 중심 교육과정은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앞서 제시한 타일러의 목표 중심 모형은 절차적 특성만을 강조하고 배우는 내용 컨텐츠는 어떠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워드 모형은 가르치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속적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교육과정이 끝나더라도 학습자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포괄적인 개념이나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지식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가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교과나 학문에는 구조를 이루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이 존재하고 이를 찾아내어 그 개념을 중심으로 가르치자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브루너 우리 혹은 영속적 이해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냐? 그거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경험 중심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어떤 모순에 의해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썼고, 그래서 아동에게 실제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의 맥락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뭔가 실제적이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교육과정 구성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비효율적인 게 많고 시간이나 투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학습이 논리적이고 선형적인 것보다는 이제 비선형적인 거 경험 위주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체계적인 학습과 이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죠. 그래서 달로 우주선을 보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 경험 주식 교육 과정은 뭔가 기존의 어떤 고리타분한 걸 이제 벗어나고 아동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학문이나 이론 체계 기술도 이런 기술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못해서 이제 소련에 밀리는 과학기술에 밀리는 영향까지 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배우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쳐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아이디어,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다 까먹더라도 이거를 이 원리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수용함으로써 영속한 이해, 교육 목표를 이렇게 아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바람직한 핵심 아이디어라고 제공해서 6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바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영속한 이해의 6가지 종류.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가지 종류. 관점, 해석, 공감, 적용, 설명, 자기지식. 아동이 어, 수업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학습 목표, 즉 지식의 구조와 같은 이 영속적 이해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수자 입장에서, 교육과가 배운 입장에서 그래도 최소한 6가지 입장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6가지 입장으로 나눈 것 중에서 단계를 제시했을 때 어떤 게 상위 단계고 하위 단계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자면 가장 낮은 단계는 설명이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단계로 가는 건 자기식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설명, 해석, 적용, 관점, 연민, 자기지식 이러한 목표의 영속적인 유형을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단계를 보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절하고 체계적인 이론과 사실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로 아이들은 왜, 어떻게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설명이라고 하는 학습 목표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혹은 6.25 전쟁이 왜 발생했는가, 이렇게 이론과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능력을 설명이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석은 뭐냐?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숨겨진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학 작품으로 우리가 해석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문학 작품에서 홍길동전에 내재된 신분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읽어낼 수 있는 것, 즉 그 표면적으로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것 이외에 그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주제나 의도 이런 것들까지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설명은 단순히 그러한 현상이 어떠한 관계에서 왜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 연계성을 알고 이해를 이제 하도록
청중들 혹은 학습자들에게 알려주는 거라면, 해석은 그 어떠한 현상 안에 숨겨진 의도까지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는 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적용은 뭐냐?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획득한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이나 다양한 실제적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 이거 구성주의 상황과 유사한 거겠죠. 그래서 통계적 지식을 활용해서 동아리에 통계적 지식을 우리가 배워서 수학에서 동아리에서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배웠던 어떠한 지식이나 기능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적용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 혹은 영속한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도 있고 유형이 해석도 있고 적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머릿속에 남아있는 뭐 예를 들면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무언가 지식 중심이고 혹은 뭐 예를 들면 교과 중심처럼 뭔가 이론 중심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무조건 지식의 어떤 이론이나 그걸 습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부터 숨겨진 의도를 산출하고 그 배운 걸 적용시킬 수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은 무엇이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견해를 가진 능력이다.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길동전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홍길동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등장인물 작가가 의도한 거 그대로 수용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관점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가? 이게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연민은 타인의 감정과 세계관을 수용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가? 공감 능력. 마지막 자기지식. 자기지식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지혜 혹은 자신의 사고 행위를 반성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 가졌던 어떤 편향된 사고와 패턴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백워드 교육과정에서 주장한 학습 목표의 6가지 종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백워드 교육과정에서 주장한 위긴스와 맥타이가 주장한 영속한 이해의 종류가 6가지로 제공되어 있다는 점,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어떤 목표에 대해서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근데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설명, 해석, 적용, 관점, 연민, 자기지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진 않고 실제로 뭔가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학습 목표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강의를 보시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예시 하나를 여러분들만의 예시를 생각해서 이 개념들에 대한 정의와 어떤 사례를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영속한 이해가 끝난 건 아니지만 영속한 이해가 가진 특징을 좀 더 살펴보고 이제 위긴스 맥타이가 주장한 백워드 교육과정의 어떤 장점들과 그리고 백워드 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학습 계획, 즉 어떻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어떻게 학습 경험을 조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